또 세미나장을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휴가철을 반납을 하고 오신 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무더위 여름이지만 속 시원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시원한 해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중예고 미대 이제 미술 전공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 전공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미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늪에 빠지냐면요, 나는 미술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가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술 선생님을 해왔고 그 또래에 비해서 이 현실적인 고민이 별로 없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직업을 하면서 월급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을 확장을 해야 되나? 내가 원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원장을 했다면 프랜차이즈로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자신도 없었고 제안이 들어왔었을 때는 좀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했었을 때 직업 말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창의성을 키우는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답을 할 수 있게, 그게 곧 정답이 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교육을 했다 보니까 제가 가리키는 입장에서 오히려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나금, 너는 이 직업이 만족하니? 이 직업을 통해서 끝까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하는 부분에서 제가 답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때 저는 이 직업을 좀 돌아보게 됐고 월급이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술 전공을 너무 오래 해왔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말 그대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경험이 하나도 없고 배운 거는 미술밖에 없으니, 그림밖에 없으니, 제가 또 미술 중에서도 이제 그 조소과였거든요. 조각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과였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직업으로만 살아야 하나? 라는 그 회의감도 들 때 이게 잠재의식이 끌림으로 인해서 나한테 뭔가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삼촌을 통해서 삼촌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제조업, 격리 회계직으로 아무런 경험이 없던 제가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부산에서 살다가 가감이 저의 고향을 조금 멀리 뒷전을 두고 경기도 화성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가 또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아니면 나한테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감하게 오랜 동안 붙잡았던 그 미술 전공을 내려두고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중예고 미대 나왔다 하면 뭐 집이 부유한 줄 알고 뭔가 돈이 괜찮을 줄 알고 좀 풍족할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뭐 생활비,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식대, 뭐 집값 전부 다 제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돈을 뭔가 빌릴 수가 없었어요. 뭐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생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현실 점검을 또래에 비해서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조업 갔을 때가 25살, 26살쯤이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1년간 그래도 삼촌에 의해서 간 회사였지만 뭔가 낙하산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또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대리 직급이라는 것도 달게 되고 월급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생계비도 회사에서 주죠, 뭐 집도 제공해 주죠. 나는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됐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일 불행했어요. 제 삶에서. 그냥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그 삶이 저한테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침 5시, 6시, 늦어도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일찍 퇴근하면은 5시,
늦게 퇴근하면 7시에 퇴근합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저녁밥 먹고 잠시 쉬다가 자고, 출근하고 저녁밥 먹고 쉬고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는 제 삶이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저한테 물음으로 오더라고요. 너 이 왜 하니? 너가 원하는 삶이 이렇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이니?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답을 내렸던 게 아니다 였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저는 열심히만 일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열심히 일했을 때도 쓰리자 포자까지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얻는 거는 큰 소득이 아니라 그냥 계속 몸살만 오게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거의 10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자취방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출근하니까 힘든 거예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내가 쉬지를 못하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슬펐어요. 그 당시에. 왜 나는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에 계속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나아가는 중에 또 나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 생각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 근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현금 흐름을 가져야 된대요. 자산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나는 자산이 없는데 물려받을 자산도 없는데 그럼 나는 이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가지? 라는 고민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N사, 과거 N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이 관점은 갑자기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나도 부담 없이 알아볼 수 있겠다. 이 심플한 생각 하나로 저는 직접 제가 문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 있잖아요. 알아보는 자리에 저는 직접 제가 가보고 싶다 해서 와서 알아보고 내가 직접 판단하고 누군가에서 얘기를 해서 막 혼동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판단하고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부담감 없이 내가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작을 했고요. N사를 통해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N사를 통해서는 거의 그때는 20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에 좀 중점을 두고 이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잘 됐습니다. 잘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한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가 이제 그 특허 기술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제품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보상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뭔가 사업자를 위해서 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 한순간에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레버리지도 된다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했는데 왜 이 회사는 나한테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놓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간 너무 열심히 해온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순간에도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걸 뭘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PM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PM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레버리지를 확장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은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으니 오프라인, 온라인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고 저는 부산에 있지만 전국구,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앞에 들어보셨을 때 잠깐 느끼셨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알람 없이 일어나는 삶을 너무 원했어요. 저는 정말 학생 때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었고요. 대학생 때도 오전 수업 거의 빼고 다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포잡, 쓰리잡 할 때 거의 하루에 4시간 자고 막 일했거든요. 진짜 아침 5시에 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하루는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몸만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다 보니까 너무 간절했어요. 낮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낮에 좀 나가고 싶다. 이 컴컴한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좀 다니면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일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 거여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서 적힌 그대로 제가 늘 원했던 삶을 저는 독일 PM으로 다 이루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알람 없이 일어나는 삶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막연하게 20대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한국에서만 버는 돈은 너무 작을 것 같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글로벌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었을 때도 이 PM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지금 수입이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저축만으로 지금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어려운 경제, 그리고 지금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계속 예전에 비해서 저축만으로는 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더 불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이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자산이 필요했는데 이 일이 너무 적합했어요. 네,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맞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미래 직업들의 변화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직업을 또 원했거든요. 제가 직장인일 때 50대, 60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못해요. 네, 그 오랫동안 내가 그 나이 먹고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습니다. 요즘은 은퇴 나이도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나이가 계속 드는데 몸은 힘든데 그 자영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 좀 현실 점검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일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했어요. 당당한 여자, 딸,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의 역할. 제가 20대 때는 싱글이었고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추후의 미래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그러니까 시댁에 눈치 보지 않고 부모님한테 눈치 보지 않고 어디 가족 모임 갔을 때도 당당한 사람으로서 계산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커리어 쪽으로도 내가 당당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 마음에 계속해서 소망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게 된 이 일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음의 자유를 너무 원했어요. 여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산하지 않는 거, 이렇게 촉박하지 않은 거, 계속 내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여유가 너무 원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저는 자기 성장을 너무 원했습니다.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사람 말고요.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또 이 일이 마침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저희가 보통은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 명은 해요.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일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부모님도 반대 안 하셨는데 누가 반대를 했냐면요. 삼촌이 반대를 했어요. 그 제조업에 저를 오게 했던 삼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로 돈 버는 사람 없다. 다 투잡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로 돈 버는 거 다 척하는 거다. 그리고 너는 이 어른들이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에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돈 벌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울타리인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삼촌이 나 죽기 전까지 따박따박 돈 줄 거야? 내 생기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냥 생각을 심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부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월 2천만 원씩 저한테 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제는. 네, 그리고 그때는 던질 수 있었지만 싸움이 될까봐 던지지는 못했는데 저는 엄마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 죽기 전까지 월 2천만 원 준다고 약속하고
계약 쓰시면 안 할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분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제가 당당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의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의지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지금 이제 결혼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남편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 혼자 오롯이 건강하게 사는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도 사이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반대를 하니까 내가 빨리 말해도 되니까 잘 들어. 미디어 초기 창업 너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새로운 일을 뭔가 알아볼 때 두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뭔가 쉬운 거를 선택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게 이제 자영업이죠. 뭐 음식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카페, 뭐 프랜차이즈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프랜차이즈에서 남는 이익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빨리 말해도 되니까 잘 들어. 미디어 초기 창업 비용은 보증금 제외하고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서를 보니까 13년 가맹점 2,805개 기준 평균 월매 주기 1,627만 3,900원이야. 지금부터 차감 들어갈게. 재료비 33%, 537만 300원 차감, 임대료 200만 원 차감, 전주 직접 운영시 인건비 350만 원 차감, 로열티 27만 5천 원 고정 차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60만 원, 인터넷 CTV 세무기장 20만 원, 카드 수수료 24만 4,100원, 배달 비용을 20%라고 가든지 배민 수수료 25만 3,800원, 결제 수수료 9만 7,600원 차감, 배달 수수료 94만 2,500원까지 차감하면 한 달에 299만 600원 버네. 여기서 각종 세금까지 차감해줘야 돼. 마지막 금액 보셨어요? 그냥 일반 직장인 월급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금이 또 빠져나간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물론 내 거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창업하는 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순이익도 중요하지만요. 매달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PM은 매달 나가는 거 저희 뭐예요? 18만 2천 원밖에 없어요. 저희 세금도 3.3밖에 안 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들여다봤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이 단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영업도 내가 24시간 거의 보통 오픈하자마자 주인이 얼매여져 있었을 때 남는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에 알바생을 두면은 더 깎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경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이 이런 글로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한 게 회사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을 내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뭔가 기업을 하나 세우려고 하고 글로벌로 뭔가 유통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거를 내가 다 내 손이 안 가는 게 없어요. 내가 다 신경 써야 되고요. 세금부터 관련해서 뭔가를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 미팅해야 되고 글로벌까지 가려면 글로벌 나가야 됩니다. 국가마다 그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국가마다 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PM,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그냥 활용만 한다면 그냥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사인업을 하고 ABO 정기 구독을 하고 킥스타트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올 건데요. 매니저 패스라는 걸 하면 이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마케팅만 하면 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로얄티처럼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자세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유통 구조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다 변했어요.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직접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연결의 장,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소득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유통 구조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이런 형태예요. PM을 떠나서요, 요즘은요, 생산자가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제품을 제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인플루언서도 얼마나 영향력이 많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도 다릅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많이 받아야 10%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죠. 여기 안에서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그 안에 속해만 있다면 여전히 자영업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이 안 돼요. 이것 또한 자영업입니다. 근데 PM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 뭐가 다른지 또 한번 또 파헤쳐 보자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현금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도대체 뭘까? 이런 세미나 장소, 그리고 이런 스폰서와 파트너, 또는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의 그 팀워크 또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그룹이 해강그룹이죠. 해강그룹에서 제공이 되는 해강북, 매뉴얼, 시스템, 교육 트레이닝 모든 게 다 시스템입니다. 나 혼자 그걸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 혼자 이 PM을 시작했고 나 혼자 잘난 맛에 팀원들과 함께 한다면 팀원들은 분명히 계속 늘어날 텐데 그 100명, 200명, 300명을 나 혼자 케어할 수 있을까요? 케어 못합니다. 근데 이런 팀 안에서 나 대신해서 에너지를 공유를 해주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이런 것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어떤 게 나뉘냐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사분면으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직업은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수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꼭 짚고 나가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전 세계적으로 직장인 월급 생활자는 여기 이 분면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전문직, 이제 의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전문직입니다. 여기 S 분면에 들어가여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가만히 있어도 기업인들, 투자가들은 B와 I 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잠깐 뭐 1시간 미팅했는데 막 1000만 원, 억 단위가 오고 가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 B와 I 분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B와 I 분면에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현금 흐름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B와 I 분면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고, E와 S 분면은 노동 수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먹고 있고요.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계속 힘들까? 왜 부자가 안 될까? 하는 부분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이 부분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E와 S 분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네,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옮겨간 게 S 분면이라는 거죠. 근데 S 분면에서도 여전히 힘들죠. 경제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게 S 분면입니다. 그럼 뭐예요? 힘드니까 다시 직장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라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PM에서도요, 옮겨가야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이니까 이 분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5명한테 소개를 했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움직이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S 분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5명이 25명이 되고, 25명에서 더 100명이 넘게 되고, 600명이 넘게 되고, 2000명이 넘게 되고, 이렇게 남명, 정말 이 레버리지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S 분면에서 넘어간 B 분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2부에서 이일이 사장님께서 알려주실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 시스템을 보유를 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할 거면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던지 아니면 사던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활용한다 이죠. 네, 만드는 거는 내가 정용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삼성을 제가 이끌던지 아예 시초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냐는 거죠. 몇 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기업 하나를 설립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산다 하는 것도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뭐 또는 책을 잘 써서 인쇄소득을 얻다든지 음원소득을 얻다든지 이런 거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쇄소득과 음원소득도 처음부터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E와 S 분면을 잇다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 분면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활용한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똑같이 직장과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똑같이 에너지를 쏟는데 이 소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선택을 하실 때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을 하려면 또는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이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커피인지 아니면은 뭐 정수기인지 아니면 뭐 에어컨인지 뭐 이런 아이템들을 내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아이템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비즈니스 사업으로 알아보고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품력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품력 오케이. 이런 것들은 다 인증마크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요거 매출액이었어요. 한국에는 100가지가 넘는 직접 판매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100가지가 넘는 직접 판매 전체 매출에서도 거의 90%를 차지하는 게 상위권 위에 있는 10위 안에 있는 회사들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PM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차에 상위권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신생회사 아닌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30년이 넘었어요. 33주년을 저희가 맞이를 했어요. 아시아 시장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이 매출액에서도 보시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다른 타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만 원 이상, 뭐 200만 원 이상 정말 금액이 고가 금액, 최소 금액에서 고가 금액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마트 수준, 백화점 수준으로 굉장히 제품 품목들도 다양합니다. 근데 PM은요, 이 상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이 제품이 구성군이 3종 세트가 다예요. 70% 이상이 3종 세트로만 차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했어요. 아니, 3종 세트가 뭐길래 이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가 있지?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온 지 3, 4년 만에 어떻게 상위권으로 올라오지?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오려면요, 그래도 10년은 걸려요. 많은 분들이 입소문이 타고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때까지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말은 즉슨요, 제품력이 굉장히 좋고 다른 타사에 비해서 독보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년마다 연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포화 상태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제품군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부터는요, 이 사업적으로 확장이 되는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처음부터 사업성을 보고 시작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비중이 제품력을 먼저 보고 사업성을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를 확인을 했던 시기고, 이제 앞으로는 사업을 할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회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경남에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5, 6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기회를요, 꼭 사장님들께서, 여기 오신 사장님들은 빠르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불가 3종 세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죠. 대체불가 3종 세트는 액티바이즈, 리스트레이트, 파워 칵테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액티바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 8종이 들어가 있고요. 산소 포화도를 체내에 공급을 시켜줍니다. 저는 요거부터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식품 하나가 몸에 산소 포화도를 공급시켜주지? 채워주지? 그리고 체온까지 올려준다고? 그거 아세요? 사람의 체온 1도가 올라가면요, 면역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거의 10배? 20배 정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체온이 또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나 지금 더운데 나 지금 몸에 열이 많은데 체온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체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보통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게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땀이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혈액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 액티바이즈가 잡아준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체온이 높여져 있는 사람들은 정상 체온으로 맞춰주고요. 정말 체온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체온이 낮으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에서 액티바이즈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스트레스 조금만 받아도 배출이 되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드셔야 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올려주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혈관 장벽에 붙어있는 염증, 노폐물 찌꺼기들을 흡착시켜서 순환을 도와주죠. 그리고 한국의 제품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지만 유럽 제품에는 이렇게 옥시플러스라고 해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를 더하다. 제품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식약처 기준 때문에 이런 네임을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 먹기만 해도요, 이렇게 사람마다 가장 안 좋은 부위를 찾아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배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안 좋은 부위, 이분은 갑상선 있으신 여기 이렇게 띠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예요. 저는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귀 및 쇄골로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랑 발끝이 순환이 안 되고 손끝까지도 순환이 안 돼서 수족냉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액티바이즈 먹었었을 때 이렇게 머리끝까지 그리고 발끝이 찌릿찌릿하는 경험도 하게 되면서 수족냉증이 없어진 걸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 많이 쓰신 분들, 이렇게 뼈, 마디, 여기만 빨개지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것도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부위를 찾아가서 회복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좋은 부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된다고 전체를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다가 그러면 계속 먹어야 되냐? 그러면 이 반응이 이따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노화가 이루어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중금속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는 염증과 독소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드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액티바이즈가 또 이런 걸 흡착시켰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커피 믹스 실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안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액티바이즈 넣자마자 흡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레이트가 또 거품으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름진 걸 먹었다느니 아니면 저희가 오늘 튀긴 걸 먹었다. 그럼 그런 날에는 액티바이즈나 리스트레이트 잔뜩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있을 때 혈액 흐름을 지금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액티바이즈를 통해서 모세혈관까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암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 때문이다.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산소 부족 때문에 암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산소 포화도가 계속 평상시에도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혈액순환도 잘 도움이 되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몸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이제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가인 연예인이 그 유튜브에 이거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논문 자료가 사실 없어요. 그냥 그들 사이에서 그냥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액티바이즈를 알았고 이 돈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굳이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렇게 기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두통이 온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논문된 자료가 없으니 약간 조금 무모한 도전인 거겠죠. 저희는 액티바이즈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이 역할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리스토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에 미네랄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고 비싼 걸 드셔도 다 똥오줌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에 미네랄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영양소를 운반시켜주고요. 몸에 있는 세포까지 흡수를 도와주는 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타민도 미네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물 흡수, 배설, 이동시킨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태워서 살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신경, 전기, 절달 물질이다. 피부의 보호 구성 물질이다. 뼈와 관절의 주용 성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는 동안에요. 이 몸을, 세포를 정화시켜주고요. 청소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리스토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토레이트에 미네랄, 무기질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연구리, 철분, 망간, 마그네슘, 칼슘, 크롬, 셀레늄, 비타민 D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칼마디라고 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어야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건데 PM에서도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먹었을 때보다 이 세 가지 플러스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이 먹었었을 때 영양소의 역할이 더 시너지를 배로 할 수 있다는 걸 이 기술력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PM은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있지 않아요.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가 있지 않고 같이 먹었었을 때 몸에 더 많은 흡수율, 더 많은 영양소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으면 장기들은 죽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충분히 드셔주셔야 우리 장기들이 재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현대의학 기술은 발달하는데 왜 아픈 사람들은 늘어날까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자극적인 음식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저희 건물 밖으로만 나가도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려면 내가 돈을 주고 안 좋은 걸 먹었다면 돈을 주고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속 돈을 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계속 먹고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체외 요인, 체내 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우리가 미네랄과 액티바이즈를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몸을 청소시켜주고 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미네랄을 먹는 순간 중금속이 또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우리 몸에 안 보이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꺼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청소기를 돌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력 있는 그 제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왜 제가 앞에 계속 재구매율 그리고 매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건강관리에 진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돈을 벌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계속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건강을 해야 될까? 건강식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계속 건강식품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는 이 건강식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깨끗한 몸에 영양소를 채워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파워 칵테일입니다. 이렇게 파워 칵테일에는 40여 가지의 제7의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종합 비타민, 유산균, 식이섬유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강력한 항산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추가적으로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되나 뭐 이것저것 비싼 거 안 드셔도 돼요. 그냥 3종 세트 드셔만 해도 이미 내 현대인들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 채워집니다. 뭐 물론 내가 뭐 약을 먹고 있다라든지 질환이 있다라든지 질병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거기에 맞는 영양소는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PM에서. 근데 이 3종만으로도 현대인들이 필수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다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은 한마디로 이렇게 무지개의 컬러를 띄우는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루에 삼시세끼에 이 컬러대로 드실 수가 있나요? 못 드시죠. 그리고 요즘 너무 비싸죠. 그리고 사도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다 보니 채소나 이런 뭐 과일 이런 걸로 영양소를 섭취하기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죠. 당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PM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당류가 많으냐? 아닙니다. 당류는 다 제거하고요. 그 고유의 영양소만 쏙 뽑아내서 들어간 게 파워 칵테일입니다. 그리고 항산화및 면역 강화에도 좋고 암 예방, 항암 효과, 비만 및 대사 질환 예방에도 가장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에 과다 활성산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주범들 중 하나이거든요. 뭐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이런 여름철에도 우리는 지금 과다 활성산소를 만들고 있고요. 흡연 및 음주, 과도한 운동, 특히나 흡연은 혈관을 작게 만들어주죠.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오염, 식품 첨가물, 뭐 염증, 출혈, 뭐 수술, 정상적인 호흡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이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들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질병의 90% 우리가 자잘하게 생기는 이 질환들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냥 PM 드시면 됩니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사가 좋아지려면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장, 간, 혈관, 신장, 췌장 이것만 잘 관리하셔도요. 대사가 좋아집니다. 대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관리 안 하시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PM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품력이 좋고 이렇게 골고루 영양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안전성은 어디서 확인하냐? 이런 인증 마크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제 말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막 휘황찬란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한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해도요. 이 인증 마크들이 다 거짓말이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런 인증 검증된 기관들인 거예요. 이 PM을 드시다 보면 정말 이 내 몸에 맞나? 독성이 없나? 정말 안전한 식품인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액티바이저가 막 반응을 해주고 막 몸에 있는 염증들을 막 배출시켜주니까 그 순간에는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미국은 소송의 나라예요. 다른 타사 기업이 못 봐주겠어서 고소하지 않을까요? 네, 소송을 한다는 거죠. 이미 제품력에 문제가 있으면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안정적으로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타사 대비 PM은 다른 게 무엇이냐?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 통과되어 있고 캔린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정보제, 각성제가 미함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임산부들이든 환자분들이든 남녀 상관없이 아이들까지도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 경기를 뛰고 있는 지금 현재 계속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몸값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기 도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PM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마크,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인증마크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원래 없다고 넣었는데 그 DIN, ISO 이거 인증 안 받는 걸로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받았습니다. PM은 안 받은 인증마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 법 기준 안에서 다 기준을 엄격하게 넘었고 승인을 다 받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독일 GMP, TUB, 할랄, 코셔, 논 GMO까지 일부러 투자를 해서 이런 인증마크들을 받았어요. 사실 유통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유통 기준만 조금 넘어서면은 다 건강식품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회사들이 많은 거고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PM은 그냥 우리께 조화가 아니라요, 이런 기관들, 이런 검증들을 거쳐서 그냥 증거화로 놔두는 겁니다.
증명이 되도록. 그리고 독일 GMP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유럽 GMP 안 받고 독일 GMP 받았냐?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 GMP도 좋아요. 근데 독일 GMP가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입니다. 독일 GMP만 받았으면 어떤 국가든 어떤 나라든 어떤 경로든 다 통과가 되는 게 독일 GMP예요. 그래서 그 1위를 받은 게 독일 GMP. 독일 거라고 해서 독일 GMP 받은 거 아니고요. 이것도 엄격하게 과정, 생산, 이런 직원 그 환경까지 다 엄격하게 상세하게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 독성이 없는지, 고기 성분은 없는지, 정말 한 톨도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할랄, 코셔, 논 GMO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인증 마크들이 없지만 외국에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증 마크가 없으면 유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인증 마크도 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PM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PM은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제품이 지금까지 오는 게 아니라요. 계속 저희가 세대가 변화하면 기술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기술들을 계속 적용시켜서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정체가 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코로나 시절 때 PM을 만나신 분들은 지금 만나시면 맛이 뭔가 다른데요? 아니면 가루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좋은 기술력을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제품력,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 웰스에 있는 어퍼 오스트리아 응용과학대학교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박사 학위의 천재들만 구성으로 해서 이 연구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 최고들의 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냐?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그 과학 경연 대회 같은 걸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 최초로 발견한 논문이라든지 성분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1등,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예를 들어서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일할래? 그 논문 우리한테 팔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과 인재들이 채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는 이 제품력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의 과학 기술이 적용이 된 제품이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는 미래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들을 PM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다 식물성이고요. 그리고 NTC 기술이 영양소 전달 개념이라고 해서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의 안가박으로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술을 말을 하는 거고요. 건강식품을 우리가 먹으면은 보통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간, 심장, 혈관, 장기, 세포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일반 영양소를 섭취를 하셨을 때 위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돼버리죠. 근데 PM은 먹자마자 입 점막을 통해서 혈관 지나서 장기 지나서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지용성질들의 영양소들을 수용화시켰기 때문에 보통은 비타민 B와 C를 빼고는 전부 다 기름성질들을 띄우거든요. 근데 그런 기름성질을 띄우는 영양소를 수분화시켰기 때문에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유이고 물보다 수분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사람 세포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연구를 했고 그리고 PM만의 특허 기술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사에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이고요. PM을 선택을 하셔도 뭐 다른 회사에 뺏기지 않을까, 다른 회사에서 뭐 따라하지 않을까, 왜 마트에 없을까, 슈퍼에 없을까, 이런 부분이 말이 안 통하는 게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PM만 선택하시면 내가 PM이 왜 좋은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건강식품에 상간이동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간이동 촉매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 중에서도 건강한 세포가 있고 병든 세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병든 세포를 영양소가 찾아가서 채워주거든요. 근데 그걸 채워줄 때 이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입구에 문을 못 열어요.
근데 그 입구 문 여는 거 상관없이 이 상간이동 촉매라는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양소가 입구 문을 안 열어도 세포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리포존 공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이 PM에선 독보적이다.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영양소가 전달이 되고 상간이동 촉매가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먹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TC 기술은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여러 첨단 바이오 기술의 융합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간 이동 촉매가 있어서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소 시너지 조합이 이 세 가지의 융합체가 NTC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찍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롤프 소르그 회장님의 이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10월 달에는 내셔널 콩그레스라고 해서 직접 회장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 기업의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큰 자리, 더 큰 세미나를 가시면 이 롤프 소르그 회장의 철학과 이런 방침들을 더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부채가 없어야 되는데 부채 0원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 회사가 도산할 일 없는지 없어질 계획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부채가 없다라는 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최초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포브스가 인정을 했다라는 건요. 회사나 인물이 가진 상징적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 경영 매체가 다룰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고요. 산업 트렌드를 이끄는 주체로 평가받았고요. 지속적인 성과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란 증거이고요.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하다는 메시지를 업계에, 직접 판매 업계에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즉 우리가 단순히 건강식품 회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요.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가진 혁신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타이밍 있게 선택을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연도예요. PM의 성장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년. 21년, 22년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23년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순위 한국 아닙니다. 24년 더 빠르게 오죠. 25년 네, 더 보고 싶었죠. 네, 이렇게 더 성장하는 시기에 저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프 소르그 회장은 처음부터 이 기업을 설립할 때 직접 판매 회사들 중에서 1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고에 이렇게 숫자 1이 있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30주년 때인가?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런 로고에 이런 숨겨진 의미를 저희 사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셨고요. 롤프 소르그 회장님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납득 안 되실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무조건 철칙하는 내가 뱉은 말을 무조건 지키는 그 철칙이 있으셔요. 특히나 보상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저는 월급 300만 원 말고요, 자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속이 가능한 자산의 300만 원을 너무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금액을 뛰어넘었죠. 저도 처음에는 30만 원 벌려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하다 보니 계속 저의 꿈과 목표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PM을 통해서 여행 보너스, 자동차 보너스,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정을 다해서 제가 본 이 확신과 신뢰를 전달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 이나금에서 자산가 이나금이 되었고요. 여행 보너스 관련해서는 뒤에 이혜리 사장님께서 알려주실 거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매년마다 이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유럽 여행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일하느라 바쁜데 여행을 가면요 나의 파트너 그리고 나의 스폰서님과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더 친밀도가 높아지는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